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주식단태님의 256 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256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 관심 종목 보는 시간입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고 8월 둘째 주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G2 파워도 요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관심 종목은 아니고 계속 지켜보라고 드렸던 건데, 요 위에서 계속 놀면서 여기 전환선 꺾여 올라가고, 요 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어제 한 15% 정도 장대 양봉 나왔다가 윗꼬리 달면서 빠졌는데, 이것도 계속 요 위에서 놀면 지켜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8월 첫째 주 관심 종목이었던 라온캠텍, 요거는 네, 수익권 나왔네요. 그리고 웰크런 한텍은 요거 꼬리에서 팔았으면 아마 수익일 거고, 아직까지도 잘 매수가 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승일입니다. 승일은 지금 매수하고 아직 이제 손절가 위에서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빠졌죠. 이것도 지금 장이 좋거나 이슈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일기현은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다가 지금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절선 부분입니다. 요거 224에서 손절 잡고 아직까지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동전기는 지금 꼬리 달면서 지금 힘이 좋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아직 힘을 다 분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 들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눌리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요게 아마 저번 주 8월 첫째 주 관심 종목 중에서 제일 힘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8월 둘째 주 관심 종목, 요거는 네이처셀입니다. 요거 보시면 정배열 위에서 지금 원래는 밥그릇 기본이 이제 224에서 밑에서 6개월 행보하고 6개월 이상 행보하고 224일선 돌파 눌림, 이게 3번짜리인데 요거는 정배열은 아니지만 224에서 위에서 놀아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앞에 매물대 위에서 놀고 있어서 보시면 전환선 위에서 놀고 있죠. 이격이 조금 있어서 전 여기 전환선 손절 잡고 들어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암전자입니다. 여기 지금 224에선 이격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전선 기준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매물대들 지금 다 넘어간 모습이라서 안암전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 퓨처넷, 요것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지금 기준선 위에 있죠. 요거 기준선 손절 잡고 요것도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2M입니다. 요것도 지금 충분한 하락 행보 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요 중간에 요 매집봉 하나 있고, 요것도 차트가 괜찮아 보입니다. 8월 둘째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4개의 관심 종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제가 한 6월 말쯤 제가 바닥인 것 같다라고 그때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이쯤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전고 넘어가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게 계속 갈지 계속 가지 못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단테님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단순 기술 반등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요게 하락 A파, B파, C 바닥 찍고 다시 상승장을 위한
파동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A가 되고 이게 단순 B 다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동이론의 단점은 이 지나가봐야 정확한 파동을 알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좋은 거는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지금 빠져서 요거 한 번 더 깨지면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1300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요 밑으로 한번 확 깨주면 더 좋은 그림일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점점점 여기 매물대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한 2600까지 잘하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못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량을 조금 현금을 확보해 놓고 시장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조금 더 그때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금 상황이 어떨까 있는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전쟁이죠. 중국이 발톱을 드러낸 상황에서 미국은 제2의 마샬 플랜을 할 거다. 예전에 그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전쟁, 경제 전쟁처럼 미국과 중국도 이렇게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 여기 보시면 대만, 침공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치포 동맹으로 해서 이 반도체 수급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이제 진영 만들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마샬 플랜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자기 편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풀면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시고 뭐 거시경제하는 채널이나 이런 채널들을 계속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겨울이 되면 석유나 가스 요 부분에서 EU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겨울의 추위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전쟁이 끝난다면 뭐 상승장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러시아는 겨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돈 많이 번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모든 원유나 석유 가스들을 중국이나 인도 쪽에 수출 중인데 실제로 EU에 수출하는 양에 비해서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한테도 지금 현재 타격이 오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요 두 가지 의견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런 시장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전쟁은 일어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중국도 지금 바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명분이 없어서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미국한테 큰 명분이 주어지고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약간 자존심 싸움 정도인 것 같고, 물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라서 이런 이슈들. 근데 시장은 아직까지 이 이슈를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에는 상승 힘이 셀 때에는 이런 악재들을 악재로 안 받아들이고 상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장의 악재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금리. 금리가 계속 오를 거냐, 아니면 피크냐, 내릴 거냐. 요게 지금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서. 근데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기에는 미국이야 당연히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라도 버틸 수가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편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EU에서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 이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EU도 무너져 버리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단기 상승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개인들 매수 1위가 인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의 반대로 가면 승리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개인의 매수 1순위가 인버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엔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 표가 자기들에게는 제일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선거에서는 100%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풀어서라도 저는 증시를 끌어올릴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저희가 빅쇼트 영화를 보셔도 원래 하락할 시장을 억지로 2년 동안 끌어올린 것처럼 이 미국의 자본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을 잘 살펴보시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거시경제나 뭐 유명하자 3프로TV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말하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시장 하락하고 상승하면서 이제 요런 짤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4개월 전에는 삼성전자 사모아 가라 해놓고 2주 이건 더 오래됐겠죠.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이런 짤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시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응할 뿐이지.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거를 100%다 믿으시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는 매수 구간이라고 봐집니다. 매수 구간으로 봐지고 제가 이때쯤에 제가 바닥인 것 같다 매수할 때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땐 제가 역시 바닥이군 해서 다시 이제 밑으로 빠졌었잖아요. 저 사실 이때 사실 살짝 멘붕 왔습니다. 물론 이 폭이 얼마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뷰가 혹시나 틀렸나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행히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 이게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올라가는 거에 내가 이제 확인하고 올라타기에는 너무 시장이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올라타고
혹시나 내가 보는 시장에서 틀려지면 그때는 이제 탈출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봐집니다. 8월 남은 시간들도 성공 투자하시고 9월달 되면 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에는 또 장이 안 좋아질 확률이 또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8월 증시가 좋을 때 수익 많이 내시고 9월에는 조금 쉬어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